반갑습니다. JK 머니 코치 조이킴입니다. 자, 이제 더운 감도 좀 아직은 남아있지만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좀 시기인 것 같아요. 가을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좀 긴장하면서 이제 들어가시는데, 왜냐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장학금 신청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좀 필요로 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. 전에 저와 함께 영상을 또 같이 찍으셨던 분인데요. 우리 학자금 전문인 김영임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반갑습니다. 예. 네, 너무 오랜만이네요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우리 김영임 선생님은 사실은 다른 전문인분들도 사실은 많지만 세 가지 스펙이 다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신 분입니다. 첫 번째는 SAT 선생님이셨고요. 그렇죠? 네, 맞아요.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또 좋은 학교를 보내셨던 정말 이름난 우리 SAT 선생님이셨고, 두 번째는 또 이런 학자금 전문인, 그렇죠? 네. 대학 입시 관련돼서 학자금 전문인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고, 세 번째는 또 이런 파이낸셜 플래닝까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? 네. 네. 어떻게 그 세 개를 다 해요? 참 똑똑하다. 똑똑하다기보다는 열정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. 아하, 그렇군요. 네.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학생으로 키우면서 하나씩 그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. 그 다음 단계는 또 이게 필요하구나. 하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. 나 학생 한 명만 맡겨다오.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. 혼자 다 공부하셨네.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. 특별히 오늘은요. 작년에 우리 팝사 신청이 시스템이 좀 달라졌었어요. 그렇죠? 네, 맞아요. 네, 많이 그래서 바뀌었어요. 많은 분들이 언제 신청이 들어가요? 계속 물으셨었고 조금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, 네. 이 팝사 신청의 시스템이 좀 달라졌는데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? 사실 한 40년 넘게 팝사는 계속 10월 1일 날, 매년 10월 1일 날 열려서 그 다음에 6월 30일 날이 닫히는 날이었어요. 네네네. 네, 뭐 물론 주마다 조금씩 클로징 데이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게 전통적인 이제 연방 정부의 오프닝 데이시고 클로징 데이셨는데 네. 작년에 이제 팝사를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고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프러스트레이트하게 기다리셨어요. 그래서 결국은 그 해를 넘길 수 없어서 12월 31일 날 뉴 이어즈 바로 전날 신청이 들어가게 신청 열렸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팝사 신청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숫자의 아플리컨트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두 달이 오프닝 자체가 밀린다는 거는 그 뒤에는 당연히 예상하기 쉬운 여러 가지 혼돈이 생기고 해서 올해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 통지를 받고 오리엔테이션이 날짜가 나왔는데 팝사에서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앞두고 겨우 며칠 앞두고 이렇게 통지를 받고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게 막 되면서 학교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한 해였어요. 네. 사실 이거를 도와주시는 그 전문인 분들도 뭐 이거는 처음이니까요. 맞아요. 네, 뭔가 맞아요. 가이드를 앞에서 클리어하게 주셔야 되는데 조금 난감하셨겠어요. 함께. 저희들도 사실 되게 속이 같이 타들어갔죠. 학부모님들하고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그 팝사가 작년에 바뀌어진 그 시스템으로 이번 연도도 이제 가게 되는 건데, 네, 맞아요. 특별히 바뀌어진 팝사 시스템에는 뭐가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?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는 항상 좋은 점과 또 그 뒤에 약간 그늘진 점들이 같이 와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래서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네. 좋은 점은 질문 사항이 106개에서 36개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. 그래요? 네.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질문 답하는 거 참 쉽지 않았었는데. 네, 맞아요. 30개로 줄었다고요? 36개. 36개. 네. 와, 더 쉬워졌네요. 빨리 끝나겠네. 근데 실제로 자녀들하고 제가 팝사 신청을 도와줘 보니까 시간이 얼추 비슷하게 걸렸어요. 그래요? 네. 난이도가 좀 높아졌군요. 네. 이게 일반 분들이, 학부모님들이 특히 첫 자녀 아니라 몇 번을 이렇게 보내보신 분들도 이게 쉽지 않겠다. 왜냐하면 첫 해였으니까. 바뀌고 나서 질문 자체가 약간 출입기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.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건가? 어떤 질문들은
질문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옵트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건너뛰고 질문 안 하시는 게 유리한 것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예. 오케이. 연방정부에서 뭐 유저 프렌들리라고 나왔는데 그걸 100% 어그리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일단 질문은 좀 적어들었지만 네. 조금 대답하기 좀 네. 어려운 것도 좀 많이 생겨졌다. 네. 네. 아, 한 가지 그리고 그 세금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부모님들이 조금 편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질문 답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 템폴이라 그래서 세금 그 보고서 꺼내놓고 그렇죠. 대답하고 또 계산하시고 맞아요,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거를 팝사에서 자동으로 그냥 패치를 하는 가서 IRS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편해진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또 달라진 건 없을까요? 네, 내용적으로 이제 뭐가 이제 바뀌었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2명 이상 대학을 보내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. 부모님들 네. 인컴이 디스카운이 됐었어요. 아, 그렇죠. 예. 한 집에서 2명을 보내니까. 그렇죠. 네. 예. 뭐 2명이나 뭐 3명이나 이렇게 여러 자녀들을 보낼 경우에는 부모님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 인컴이 된다 하면 자녀 숫자에 따라서 2명이면은 각각 10만 불씩 보고되는 이제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네. 올해부터는 그 디스카운이 없어졌어요. 아하. 그래서 한 자녀당 부모님의 인컴이 20만 불이면 20만 불, 20만 불, 20만 각각 불. 20만 불로 들어오게. 네. 네. 아, 뭐 그럼 연년생 두시고 한 4년 안쪽으로 터울 있는 집은 그냥 그대로 예, 가야 그리고 되네요. 또 이제 나가는 게 한국 없이. 가정에 한국 자녀들이 또 똑똑한 가정 네. 자녀들이 많아서 의외로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면 6년 이상씩 학교에 과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터울이 좀 있어도 겹치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못 드려서 그렇네요. 좀 죄송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싱글 페어런트인 경우 싱글 페런스. 예. 예, 이게 전통적으로는 그 자녀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애플리케이션 쓰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부모의 인컴이 들어갔어요. 아, 네, 그러니까 그러면은-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그렇죠. 인컴이었는데. 그렇죠. 보통 이제 자녀들을 부양하고 뭐 학원을 정하고 이런 거는 엄마들이 그렇죠. 많이 하시기 엄마들이 많이 때문에 하시죠. 그럼 예. 엄마의 인컴이 보통은 들어갔을 텐데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기가 좀 힘드세요. 하셔도 이제 아무래도 자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이 인컴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시는 경우도 많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biological parents 아,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네. 그 사람의 인컴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셔도. 그렇죠. 그죠? 이혼한 네. 상태셔도 인컴이 많은 네. 쪽의 인컴으로 그 자녀들이 학자적으로 네. 신청을 할 수 있는. 네. 그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. 예. 그렇죠? 예. 그러면 지금 2024년 네. 이번 해도 이제 곧 시작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10월이면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네, 밖에 안 남았는데 맞아요. 그럼 이번 연도도 10월에 들어가는 거죠? 꼭 들어가죠, 올해는? 네, 올해부터는 10월 1일 날 열겠다고 연방 정부에서 약속을 했고요. 그리고 네. 이제 작년 한 해 그 KR이 했던 상황을 참고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경험상 볼 때 예전에 SAT가 크게 변했던 해도 그렇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게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3년의 데이터는 있어야 그래요? 돼요. 그럼 네. 이번에 질문상 또 달라질 수 있나요? 질문사항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. 아, 오케이. 예. 하지만은 거기 안에서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질문이 큰 것들이 36개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부가적인 질문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군요. 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네네네.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올해도 작년보다는 덜해도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예전으로 돌아갈 만큼 안정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올해도 조금은 혼돈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러고 내년에는 첫 해와 올해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완해서 내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보고 학교의 반응을 보고
어떤 마지막 어저스먼이 생기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한 넷째 해부터는 2026년 부터는 조금 나아질 안정되게. 거로 예상하고 오케이. 있어요. 예. 아직도 조금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팝사만 신청해야 되는 건가? 네. CSS 파일링은 그 사립학교 들어간 사람만 하는 건가? 등등 아직도 조금은 헷갈리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, 똑같이 시행하는데 두 개가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거 한번 정리 오늘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는 팝사는 그 주립대가 주로 하고 그쵸. CSS 프로파일은 프라이빗 스쿨들이 쓰는 거다. 네, 맞아요. 로 알고 네. 계셨는데 네. 얼추 맞기는 해요. 네. 예. 하지만 이제 그게 팝사가 이렇게 질문 사항을 106개에서 36개로 줄이고 많은 것들을 보겠다, 보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슨하게 해주면서 CSS 프로파일을 어답트하는 스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냥 주립된데도 불구하고. 주립된데도 불구하고. 예, 여기 동부 쪽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앤 알버라 그래서 굉장히 명문대죠.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UCLA 이런 이제 전통적인 주립대들이 보면은 그 안에 단대에 따라서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CSS 프로파일은 어차피 팝사를 근거로 해서 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CSS 프로파일만 봐요. 그래서 CSS 프로파일만 작성을 했어요. 하시면 안 되세요. 팝사는 맨디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또 그 중에 이제 사립대라고 그러면은 다 CSS 프로파일을 보냐? 그거는 아니에요. 명문 사립대 중에서도 팝사만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 팝사는 맨디토리다.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. 심지어 론을 그러니까 재정 보조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빚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그것도 재정 보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론 신청을 하시려고 해도 팝사는 쓰셔야 돼요. 예, 그거조차 팝사를 안 쓰시면 론조차 못 받으시기 그렇군요. 때문에 네. 예, 팝사는 맨디토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입학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기로 결정한 학교가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. 네, 예. 그거를 요구해서 내가 한다면 거기서 주는 또 혜택이 또 있는 거니까.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. 예, 맞아요. 네, 그럼 팝사도 하고 CSS 파일링도 같이 들어가시면 예. 더 큰 혜택이 일단 있겠네요. 목적 자체가 팝사는 연방 정부에서 누가 더 그러니까 재정 보조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디자인의 네. 목적 자체가 그거고요.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팝사만 쓰는 어떤 그 주립대의 경우 학비가 싸잖아요. 그 스티커 프라이스라 그러죠. 액면가가 싼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 보조를 주고 자녀들을 어트랙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CSS 프로파일이에요. 그렇군요. 목적이 달라요. 네. 그래서 CSS 프로파일은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네. 때문에 그거 신청해 놓으시면 웬만큼 인컴이 꽤 높으신 가정들도 자녀들이 다만 몇천 불이라도 꼭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요. 꼭 네, 쓰시는 네, 거 네. 추천드려요. 아, 그렇군요. 네, 네. 마지막 질문. 네. 대학원생들이 팝사 저도 신청할 수 있어요? CS 파일링 할 수 있어요? 그 질문 하실 수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.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에 자녀들을 대학원에 보냈던 분들 한 아이들이 간 게 한 5년 전, 7년 전이다 하시면은 그 당시에는 대학원생들 프로페셔널 스쿨 가는 자녀들은 안 썼어요. 네. 예, 거기는 펠로십이라 그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장학금이 존재하고 했는데 이제는 페더럴 가버먼에서 네. 팝사를 열었어요. 아, 대학원생들한테. 그래서 대학원생들 프로페셔널 스쿨 가는 학생들도 팝사 쓰고요. 네. 학교에 따라서 CSS 프로파일 다 써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네. 공부는 얼마든지 해도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이 팝사와 CS 파일링 우리 이 신청하기 전에 또 작년에 이런 어떤 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대표님.